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정말 올해 본 영화 중에 이렇게 많이 웃었던 영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제가 무비콘 역사에서 가장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진지한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대충 여러분들도 감 잡으시잖아요. 이 영화가 저희가 얘기하는 거 보면 재밌겠다, 재미없겠다. 그런데 진짜 재밌습니다. 오늘은 경기 인디시네마 10월의 선정작으로 선정된 10개월의 미래 남궁성 감독님 모시고 무비건조 시작하겠습니다. 야, 와. 감사합니다. 10개월의 미래 감독한 남궁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배틀이 있었잖아요. 뭐 우승이 예상된 배틀이긴 했었지만 그렇죠. 뭐 네.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네. 있죠. 오늘의 초대 손님께서 그 선물을 저희 우승팀에게 우승팀입니다. 그리고 패배팀에게는 감독님께서 직접 때미니 수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진짜 필요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한 시간에 얼마예요? 이거 해주시는 거? 네, 감독님 진짜 어안이 벙벙하시죠? 네, 사실은 무비건조 보면서 저 자리에 가고 싶다. 저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독립영화계에서 무비건조랑 제일 잘 어울리는 감독님이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단연 남궁성 감독님. 정말요? 네, 영화를 보면 영화가 너무 발칙해요. 아. 영화 속 캐릭터들이 막 나갑니다. 어떤 맞아요. 영화인지 간단하게 감독님께 10개월의 미래 소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살의 프로그래머인 미래라는 친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쭉쭉 나아가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개월이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계속 나의 기분이 롤러코스터처럼 바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대충 시놉시스를 좀 보고 보잖아요. 저희들은 갑작스럽게 임신을 한 그 여성의 10개월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영화는 얼마나 스트레스풀할까라는 느낌을 딱 가지고 영화를 딱 틀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영화가. 그래서 재밌어. 막 깔깔깔깔 웃고 정말 캐릭터들의 대사뿐만 아니라 그 영화의 형식 같은 것들이 너무나 웃겨요.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계속 웃어요. 뒤로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웃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미래가 지금 상황이 이 정도인데 그리고 도대체 이 영화를 이 감독님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건가? 감독님 경험담도 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우선은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제가 드렸지만 이렇게 시야 한 구석에서 계속 이 떼타올이 보여가지고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 영화 자체가 자전적인 스타일의 영화는 아닌데 제가 아이를 갖고 나서 기획을 하게 된 영화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감정들이 좀 더 리얼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올해 그 베니스 황금사자상 받은 작품이 해프닝이라는 제목인데 여대생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만큼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고민할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임신을 겪었을 당시에는 이런 영화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철없는 상태로 임신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성장 서사가 없다는 게 되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내가 안 만들면 아무도 안 만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아무래도 이 작품에 출연하는 그 남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정말 찌질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에서 볼 법한.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 같은 경우도 결국엔 한참 얘기를 하다가 왜 내 생각을 안 해줘?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또 그 회사의 그 남자 상사 선배 같은 경우에도 한참 얘기를 하다가 나 진짜 화면에 들어가서 때리려고 그랬어. 진짜 때리고 싶지. 너 왜 나를 나쁜 놈 만들어? 제가요? 살면서 접했을 법한 정말 그 찌질하고 막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남자들이 되게 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대사도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어떻게 좀 이런 남성 캐릭터들을 배치하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남성 캐릭터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두 사람이 싸울 때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꺼내 들기도 하고 모든 밑바닥이 다 순간적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자친구든 대표님이든 사실은 사람이 싸울 때 할 법한 말실수를 그냥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일 슬픈 장면은 사실 저는 그거였어요. 회사에서 뛰쳐나온 다음에 자기 혼자 이렇게 이 트렁크 쪽에 걸터 앉아서
죄송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약간 제가 생각이 다시 짧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고 계약 일을 기간까지만 마무리하게 해서 하던 거 해달라고 마무리하고. 혼자 막 이렇게 연습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은 진짜 보면서 아 진짜 있을 법한 장면이고 너무나 좀 슬프다라는 느낌이 제일 강하게 왔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영화가 웃기는 영화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극장에 들어가는 관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정말 올해 본 영화 중에서 이렇게 많이 웃었던 영화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지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톤은 코미디의 톤을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그게 있나요? 의도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정을 정말 직방으로 그 감정 안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그냥 너무 보기 싫을 것 같았어요. 저의 목표 자체가 이런 경험을 좀 많은 사람들이 대리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막 젖어들고 막 이러면은 그냥 보기가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감정보다는 약간 그냥 좀 거리를 두고 전체적인 부조리함에 방점을 좀 찍고 싶다. 그러려면 웃겨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진짜 이 톤을 최성원 배우가 잘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한테 너무 이 힘든 일이 닥쳐왔는데 그 안에서 고통도 표현하면서 이 안에서 이 코믹한 톤도 잡으면서 다 놓치지 않고 경험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찍을 때만 해도 많지 않았는데 굉장히 잘한다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영화가 사실은 이 예산이 없는 영화 중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배우 미래 역할을 캐스팅을 하려고 보니까 이야기 한쪽에서 나사 빠진 듯이 막 웃기고 한쪽에서는 막 깊은 감정에 스며들고 이런 스펙트럼을 다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캐스팅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개를 해서 만났는데 제가 생각하던 미래와 정반대인 거예요. 제가 너무 달라. 네, 시나리오에서 생각했던 미래는 좀 되게 꺼벙하고 약간 너드 같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슨 생각하는지 막 다 보일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최성훈 배우가 왔을 때는 정말 이렇게 작은 체구에 예쁜 얼굴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배우가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미래한테 필요한 게 저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최성원 배우 만났을 때는 오히려 몇 년 전 연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못한 게 아닐까 걱정을 하던데 이 영화로 오히려 공개가 되고 나면은 엄청나게 호응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죠. 이게 진짜 그 임신으로 인해서 이 변화라는 게 남성과 여성이 받아들이는 게 완벽하게 다른데 남자친구가 오히려 되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해요. 야, 넌 엄마잖아. 결국에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이제 그 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여성은 자기가 했던 지금까지의 루틴이나 일이나 아니면은 관계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접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공포를 어떻게 전달을 할까 이게 관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 감정은 이제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일 것 같아요. 너는 엄마잖아 라는 말을 저희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개념 속에서 엄마는 엄마지. 저도 저희 엄마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 말이 갑자기 어저께 옥상에 누워있던 사람에게 날라올 때 그 절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무슨 뜻이야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너는 엄마잖아 뭐 이런 단어에는 그러니까 뭐랄까 일방적인 희생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뒤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책임을 너무 여성한테 많이 전가한다는 거죠. 그나저나 제가 무비건조 역사상 가장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이렇게 진지한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어?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근데 이미 이제 되게 자연스러워지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이거 어깨에 왜 올려놨어? 그러니까 손에 둘 거 너무 까칠까칠해요. 노라 에이프런과 그레타 거위기 만났다. 오늘 또 만나네요. 이거 네. 매주마다 지금 그 당시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거의 뭐 퀸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써내는 대사들이 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저희가 계속 이 영화 너무 그 위트 있고 재밌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재밌잖아요. 아 재밌어요. 네, 그런 점들이 좀 충분히 반영이 돼 있고 또 최성은 배우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 같은 경우에 저는 약간 레이디 버드의 그 그레타 거위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좀 되게 톡톡 튀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영감을 받은 다른 감독님이나 영향을 준 이런
그 리스트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지점하고 좀 되게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영감이라 저 ET 티셔츠 입고 왔거든요. 스필버그. 그러니까 좋아하는 영화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뭔가 가장 많이 준 감독이나 영화를 꼽아라 이러면은 저는 그게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져요. 막 좋아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왜 폭력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때가 일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 보던 네. E.T. 같은 혹은 탈 것이 많이 나오는 액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얘기 하면 좀 왠지 창피하고 근데 여기서는 창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절대 창피해지면 안 돼요. 영화 기자가 되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감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사실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 갑자기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오 이렇게 튀어나가고 있는 순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이거 내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안에서 누가 막 나를 시켜? 이게 마지막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 영화를 어떻게 끝내려는 거지?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정말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네, 완전 그 동의. 어떤 식으로 결말을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결말은 처음부터 저는 그 결말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시나리오 상태에선 사실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최성훈 배우가 그거를 연기를 해내는 딱 그 순간에 그게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봉을 또 앞두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지만 꼭 이 사람들은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네. 누군가 엄마로부터 태어난 분들은 다 보시면 좋을 다 것 봐야 같아요. 되네 그러면은. 네, 모두가. 대충 여러분들도 감 잡으시잖아요. 이 영화가 저희가 얘기하는 거 보면 재밌겠다, 재미없겠다.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 네, 정말로. 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왜 추천을 하는지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너무 아쉬워요. 이 시간이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이 블루 스크린 앞에 앉는 게 정말 소원이었거든요. 저희 그 정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10개월의 미래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의 어머니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